외신에서 주목하는 국내 기업과 이슈에 대해 살펴봅니다. 숨겨져 있는 투자 정보 드리는 히든 글로벌 시간. 오늘도 조호진 타키운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 어디에서 가져오셨나요? 예, 미국의 이제 디펜스 블로그라고 군사 전문 매체가 있는데 이곳에서 현대로템의 이제 경제안갑차에 대해서 아주 호평을 내린 이제 기사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블로그에서 좀 우리 K방산 관련 제품들을 좀 많이 다루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한번 보실까요? 자, 우선 이번에 이 한미 군사 연합훈련, 우리는 좀 안보적인 그런 재료로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이게 또 요새는 K 방산 제품들의 어떤 무대로 또 기능을 하고 있다고요. 예. 그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제 장병들이 모여서 훈련을 합니다. 그럼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거기서 실탄을 갖다 사용하기 때문에 되게 민감하면서도 안전이 필요하고 실전에 이제 준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전에 준하는 훈련을 해야지 실제로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가 외교 안보면에서 강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훈련입니다. 좀 전에 들으신 대로 해당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이라는 게 그런 특히 북한을 갖다가 이제 적대국으로 했을 때 혹은 외국을 적대국으로 했을 때 거기서 한미 양국의 군사에 대한 공조를 갖다가 테스트하는 곳이지만 이제는 한국에 있는 K 디펜스, 한국 방산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당 미국이 최신의 어떤 장비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춘 우리 한국의 육군, 한국의 공군이, 한국의 해군이 어떤 장비를 사용하는지 그래서 미국이 사용하는 장비랑 어떻게 성능이 견줄 수 있는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무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한미 해병대가 모여서 이제 군사 훈련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디펜스 블로그는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냐면은 그 한미 해병대 군사 훈련을 하면서 그 K808 현대 로템이 만드는 K808 그 장갑차가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요 되게 재미있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존 장갑차랑 이 K808을 마치 뭐 포드랑 테슬라에 좀 비유한 문장이 있던데 정확하게 좀 어떤 식으로 비유를 했을까요? 예, 정확한 문장은 이제 그 포드의 옛날 그 차가 있는데 그 차가 지금 미국 해병대가 사용하는 이제 경장갑차이고 실제로 한국 해병대가 썼던 K808 현대 로템이 만든 K808은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두 차량이 혁신적으로 기술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한 문장으로 압착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하는 점은 무엇이냐? 장갑차니까 당연히 이제 첫 번째 필요한 거는 외부의 공격을 갖다가 방어할 수 있는 장갑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손에 끼는 그 장갑이 아니고 군사 측면에서는 외부의 공격에서 얼마만큼 튼튼하게 보호할 수 있냐 이게 장갑의 기능입니다. 이런 장갑차의 기능에 대해서도 그 현대로템의 K808이 우수한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거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빠르게 달리는 기동성 측면에서 이 K808이 기존의 미국 해병대가 갖고 있던 장갑차에 비해서 아주 우수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디펜스 블로그의 평가입니다. 디펜스 블로그의 평가가 어떻게 했냐? 해당 실제로 탑승했던 훈련에 참가했던 병사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서 나오는 평가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전에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유럽 쪽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막 들려오고 있죠. 이제는 폴란드에서도 현대로템의 K2랑 계열 차량을 좀 도입을 한다면서요. 사실 이 폴란드 수출 대박이 이 현대로템의 영업이익률을 1%대에서 거의 2자릿대까지 수직 상승시켰잖아요. 굉장히 또 기대감이 많이 모이는 이슈네요. 예. 그 K2 흑표 전차가 현대 로템이 자랑하는 이제 시그니처 이제 방산 제품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하나의 흑표 전차가 비싸거든요. 그 흑표 전차를 갖다가 같이 지원해주는 계열 지원 차량이 있습니다. 이 계열 지원 차량을 갖다가 일본의 폴란드 국방부가 현대 로템 거를 도입하기로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현대 로템 입장에서는 K2 전차를 갖다가 시그니처로 한 다음에 그 주위에 딸린 여러 가지 이제 지원 차량도 동시에 폴란드에 납품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현대 로템의 주가와 매출에 긍정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걸 갖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이 그 현대 로템이 최근에는 이제 그 이란 전쟁에서 큰 수혜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란 전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이란에서 그 여러 가지 UAE라든지 카타르, 사우디로 이제 미사일을 날리는데 미사일 날릴 때 외부 공중에서 유혹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LG 넥슨에서 주목을 받고 LG 넥슨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상대적으로 K2 전체라는 건 이제 지상군, 육군에 대한 것이 필요한데 사우디 육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대적으로 그 이번에 방산업종이 수혜를 받고 주목을 받는 가운데서 현대 로템은 주가가 많이 상승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이란 전쟁에서는 이제 지대공이나 뭐 공대공 관련 무기들이 좀 이슈를 받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상공 무기를 파는 이런 현대로템의 주가는 조금 상승폭이 아쉬웠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뭐 앞으로의 주가 이 동향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예. 주가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무엇이냐? 많이 올라갈수록 이제 고점이 아니냐. PR에 대한 부담이 생기거든요. 근데 현대로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이란 전쟁에도 주가가 별로 상승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수주랑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현대로템이 대형 방산주의 우리나라 국내 대형 방산주의 평균 PR이 40배입니다. 저도 이걸 보고 와 이렇게까지 높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현대로템은 같은 대형 방산주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PR이 23배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현대로템의 주가도 올라갈 여지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란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이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동유럽,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그동안 희소식이 무엇이었냐면은 미국의 국방부가 엄청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번 이란 전쟁에 대해서 많은 물자를 갖다가 소모하지 않았습니까? 그 물자를 소모한 만큼 새로 또 채워야 되죠. 이런 맥락에서 미국 국방부가 천문학적 예산을 갖다 더 증액시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목받는다면 현대로템에 대한 K2,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경장갑차도 동시에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